제가 집안일을 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갑자기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투자와 실거주는 그냥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집이 있으면 나중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이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만 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선택지가 되게 한정이 되잖아요. 일단은 나와 남편 간의 직장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다 고려해야 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투자와 실거주 딱 분리하면 전국이 그냥 나의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뭐 실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거주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집을 팔고 월세로 살았어요. 아, 월세요? 네, 월세로 사니까 그 돈을 투자할 수 있었고 그 전국에서 현재 가장 저평가된 지역에 저평가된 단지를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투자금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 처음에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네. 그럼 실거주를 하고 있던 거 그냥 월세로 갈아탄 건가요? 네. 그때 혹시 집안에 반대는 없었나요? 그때 다행히 남편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에 되게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가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제 투자 진짜 열심히 해볼래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세비치님의 남편분처럼 그게 동의를 안 해줬을 때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거이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족과의 동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방이 반대한다면 월세 사는 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런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게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투자하는 건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곳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지방으로 예를 들어 투자를 하러 간다. 어떤 걸 좀 먼저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우리가 저평가 지역을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투자해도 될까 말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입지 분석을 최대한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가기 전에 손품을 좀 잘 파는 게 중요해요. 손품이라면 어떤 거 좀 해야 될까요? 손품은 저는 지역 분석이 손품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지역 안에서 제일 좋은 곳, 뭐 1군, 1.5군, 2군 이런 식으로 등수를 딱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입지적인 요소들, 뭐 상권, 교통, 뭐 학군, 학원가, 자연환경 이런 요소들을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저희가 호객노노 같은 사이트에 가면 상권이나 학원가 같은 분석을 다 해놨어요. 몇 개가 있는지까지 다 나오고 밀집되어 있는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색깔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실 같은 곳에 가면 학군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어떤 곳이 입지적으로 더 좋은지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다 더해서 뭘 하냐면 카카오 맵을 로드뷰로 확인을 다 해요. 그 상권이라고 하면 이 동의 상권이 좋다고 하면 로드뷰로 그 상권의 모습을 다 봐요. 여기가 어떤 종류의 상권들이 있는지를 다 살펴보고요. 영화관이 있는지 대형마트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다 보거든요. 그리고 뭐 학원가 같은 경우도 로드뷰로 보면서 여기가 뭐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인지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인지 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요. 엄청 세세하게 보시네요. 근데 이렇게 좀 해야지 그래도 그 도시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실제 임장을 가요. 근데 제가 일단 손품을 팔았기 때문에 조금 그 지역이 덜 낯설더라고요.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친해졌다. 그러면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아파트 단지를 가는데 그 아파트 안을 보는 게 아니라 밖을 봐요. 저는 그게 입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걸어 다니면서 상권 다 느껴봐요. 상권도 느껴보고 여기는 뭐 초등학교가 길을 건너야 되는지 뭐 학원가가 어떤 게 있는지 다 눈으로 다 확인을 해요. 이제 그렇게 보고 나서 저는 또 대형마트, 그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로 가요. 가족들과 함께. 마트를 네, 마트를 가서 이유가 있을까요? 장을 봐요. 장을 보고 애들이랑 뭐 밥도 사 먹고 키즈 카페가 놀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저희가 그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을 좀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그냥 그 하루라도 그냥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려고. 주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더 그 도시를 이해를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낯설었던 것이 덜 낯설고 그냥 여기 내가 사는 곳 같다 이렇게 좀 친숙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한번 내가 손품 팔고 가보는 게 저는 좀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1군이랑 1.5, 2군 네. 나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네.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기준. 저는 그것도 일단 평당가 기준으로 보는데요. 네. 가장 비싼 대장 아파트 평당가 기준으로 해서 그곳에 한 85%를 곱한 것까지를 저는 1군으로 봐요. 그리고 거기에 70%까지 곱한 것을 1.5군, 50%까지 곱한 거를 그 2군으로 봐요. 일단은 2군 평당가. 쪽은 사지 않는다. 왜냐하면 1.5까지 산다 가장 이게 있네요. 좋은 것부터 검토를 딱딱딱딱 하는데 또 네. 중요한 건 내 투자금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거 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2군까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그 2군 이하는 웬만하면 안 봐요. 그 수요가 많이 떨어진다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좀 큰 도시라도 2군까지만 봐도 그쵸. 충분하다네요. 큰 도시들은 이제 구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각 구별로 뭐 상위 30%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또 구가 나눠져 있으면 네. 구별로 네, 또 네.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구가 없는 시단위 같은 경우는 그쵸. 그냥 그 전체로 전체로 보시는 게 좋죠. 도시가 작으니까. 네. 구가 나눠져 있는 그 구 내에서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구 내에서도 네. 30%. 네. 네. 그렇게 검토하는 게 좋아요. 이거 꿀팁이네요, 이거.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걸 바탕으로 좀 대구를 만약에 시장을 본다면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대구 시장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미분양이 늘고 있어요. 지금 미분양 수치가 거의 3,000개가 넘었더라고요. 3,000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는다는 건 그만큼 그곳에 대한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아실 같은 사이트에서 보면 청약 경쟁률을 볼 수가 있는데 청약 경쟁률이 계속 미달이 나고 있어요. 뭐 거의 전체 미달이 막 나거든요. 저도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자리 숫자. 그쵸.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분양을 안 받는다는 의미예요. 수요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 의미를 해요. 그리고 향후에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대구가 24년까지도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뭐 매매 지수 그래프를 보더라도 거의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구는 지금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보통 이렇게 상승장이 좀 오래되는 곳들이 보면 분양회사에서 좀 밀어내기식 분양을 많이 해요. 특히 고분양가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도 여기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실거주자들이 분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일단 소진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렇게 분양이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게 돼요. 그럼 그런 물량들이 미달이 나면서 결국에는 미분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구 시장이 딱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정말 미분양 같은 수치들이 줄어들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더 이상 미달이 나지 않으면 그때는 좀 더 분위기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2018년, 2019년까지는 대구 경쟁률이 진짜 높았거든요. 맞아요. 몇백 대 1 정도가 되고 거의 전국의 상위 클래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또 밀어내기를 많이 한 거네요. 분양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고분양으로. 지금 남아있는 분양,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을 봐도 그 시절에 분양 진짜 많이 했구나 하는 거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시장을 언제 들어가면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 생각하실 때는 대구 시장 기회가 언제쯤 되면 좀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입주 물량과 만약 미분양이 있다고 했을 때 미분양이 좀 더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수요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위험하고 이 미분양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시점 그걸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 시장도 미분양이 있으니까 이게 줄어드는 시점. 그리고 만약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것도 저희가 수요를 의미하는 지표인데요. 청약 경쟁률이 이제 그래도 입지가 좋은 곳들부터 보통 완판이 나야 흐름이 거기부터 가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입지가 괜찮은 곳부터 이제는 점점 완판이 난다 하면 그때는 조금씩 이제 대구 시장도 회복된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투자 그리고 가장 수익률이 나빴던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일단은 좋았던 거는 그때 경기도에 있는
좀 외곽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제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 인근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신축 아파트가 어떤 곳은 거의 5억대였는데 여기가 3억대인 거예요. 너무 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뭐 신축의 브랜드 단지고 준공된 지 거의 1년밖에 안 된 곳이었거든요. 아, 수도권인데 3억이요? 네. 브랜드 아파트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투자를 결심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공급이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안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 가격이 거의 7억이 됐어요. 네. 아, 3억이었던 게 7억이 3억 됐어요? 8천. 3억 8천 정도에 매수했는데 네. 거의 7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익률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오,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혹시 지역이 어딘지는? 평택이었어요. 아, 평택이요? 네. 아,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근데 거기도. 저는 여기도 분명히 괜찮고, 네. 이제 거기 그때 향후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고덕 신도시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입주가 많긴 했는데, 저는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공급은 수요에 의해서 좀 소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스크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좀 수익을 많이 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집을 팔고 입주장 분양권을 샀었거든요. 근데 그곳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급매로 샀었어요. 네. 제가 샀을 때 금액이 거의 6억 정도였는데 이게 거의 2년 정도 지나서 거의 10억을 넘었어요. 와, 네, 그래서 2년 지났는데 10억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저에겐 되게 좀 성공적인 투자였죠. 네. 너무 성공적인 것만 들으면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네네. 조금 나 이거 투자했으면 안 됐는데 투자를 그쵸, 했다 하는 거. 있죠. 실수했던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면 네. 그게 오피스텔 투자였어요. 그게 네. 이제 신도시 오피스텔이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미래의 교통 호재가 되게 많더라고요. 당연히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평형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막연하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제일 작은 걸 해야겠다 해서 원룸형 그 오피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 주변에 그 오피의 공급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그 원룸형인 그것에 그 공급이 엄청 많았고 분양가 자체가 얘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 거죠. 그래서 마피로 제가 거의 1년 6개월 만에 팔게 됐어요. 마피로요? 네, 마피로. 네. 그게 저한테 좀 많이 안 좋았던 투자죠. 네. 네. 그럼 그거랑 성공했을 때 투자나 그 결정하는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어떤 그게 걸까요? 네. 제가 어떤 게 차이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 투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과 제가 조급했다는 거였어요. 일단은 그때 처음에 제가 투자에 실패를 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여기가 입지가 좋아 보인다. 제 주관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한 번 보고 계약을 하고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 번 봤는데 계약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그냥 계약서를 썼어요. 썼는데 그 투자가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게 잔금을 제가 뭐 2달 정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그 부동산도 한 군데밖에 안 내놨어요, 전세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잔금 때까지 전세를 못 나서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부랴부랴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나중에 팔았을 때도 큰 수익이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을 하니까 확실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기준이 확실하겠죠. 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이게 투자를 계속 해오면 느낀 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확실한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항상 왜를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를 투자하겠다면 왜 내가 여기를 선택하려고 했을까? 제가 만약 임장을 갔는데 여기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왜 A 아파트가 더 비싸지?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걸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스스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에버노트나 뭐 스케치북 같은 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하면 그게 확실하게 또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보다는 이제 확실한 기준이 생기면서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보면 특히나 처음 투자 시작하는 분들은 조급함이 정말 많아요. 그죠. 빨리 하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빨리 부자 되고 그러니까 싶고. 저도 빨리 해야 되니까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아파트만 보고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보 투자자인 분들은 딱 내가 마음이 가는 그 아파트 하나만 봐요. 이걸 지금 당장 안 사면 사랑에 빠지는 거죠. 네, 사랑에 빠져서 금방 오를 것 같아서 당장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장님들 말에 너무 잘 흔들려요.
선생님 여기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 조급함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투자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두고 다른 것들도 좀 찾아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저는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봄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봄에 조경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자마자 눈이 하트표로 변하면서 나 이 단지 꼭 사야 돼.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면 이제 좀 조급함을 내려놓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조급함을 내려놓는 거는 일단은 조금 내 스스로 좀 더 찾아봐야겠다?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최고의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선의 선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해보겠다는 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만 보지 말고 지역도 하나만 보지 말고 선택지를 몇 개를 좀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좀 많이 해보시면 그 안에서 똑같은 투자금인데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네. 그건 저 진짜 공감은 해요, 정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랑에 빠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점점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혹시 지금 기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투자 투자 기준에서. 투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부탁드려요. 내가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본다 하는 기준. 네. 저는 입지인 것 같아요. 입지. 네. 근데 결국에는 입지가 수요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파트? 그런 것만 보셔도 실패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그 평단가 높은 것부터 검토를 해서 내가 실제로 계속 다녀보는 거예요. 다녀보면 저는 충분히 이제 괜찮은 단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역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많이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실제로 가보지 않고 뭐 로드뷰로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실제로 갔을 때 딱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보이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로드뷰랑 그리고 실제랑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들도 진짜 많아요. 그게 로드뷰가 아마 2018, 2019년 정도까지밖에 지역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렇게 최신 버전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면 느낌이 아예 다른 것들도 있더라고요. 달라요. 특히나 대구처럼 막 건물이 올라오고 있는 데는 맞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